우리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기분이 좋다, 기분이 나쁘다, 기분이 우울하다 등등 말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분이라는 말은 기라는 단어와 분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요. 이는 기를 나눈다는 말입니다. 이 나누어진 기가 원활한 순환이 이루어지면 기분이 좋은 것이고요. 이 기의 순환이 막히고 원활하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원활하지 못한 이 기운이 계속 쌓이게 되면 이 막힌 길을 열을 가해서 뚫으려고 하는 우리 몸의 순환적인 움직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를 화라고 합니다. 또한 이 막힘이 너무 강해서 이 화의 기운으로 이 막힌 것을 뚫어내지 못하게 되고요. 이것이 쌓이게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화병이 생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화병은 분노가 발생하는 단계, 분노가 성장하는 단계, 마지막에는 분노가 폭발하는 단계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이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나쁜 기운, 즉 화라는 것을 나누어주게 되니 기를 나누어준다라고 해서 기분이라는 한자어를 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학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학문을 하는 마음은 잃어버린 마음, 즉 방심이라는 것을 찾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길을 회복하는 것을 인과 의라고 하여서요, 이 인과 의에 의해 사랑을 나누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실에서는 이렇지 않죠.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늘 약속 시간에 늦게 나오는 친구가 있습니다. 자주 약속을 어기기도 합니다. 이때 누구라도 화가 나겠죠. 겉으로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이 친구의 태도가 문제인 듯 하죠. 실제로는 이 친구의 불성실함과 이 무례함이라는 것이 그 원인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친구가 나를 무례하게 대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화가 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나요? 첫째, 그 친구의 그 행동을 그냥 참고 두고 보게 되면 친구의 관계는 유지되지만 여러분의 화는 쌓여가게 될 것입니다. 둘째, 이 친구에게 대놓고 싫은 소리를 하고요, 절교를 선언하고 다시는 만나지 않는 겁니다. 이는 화는 이제 생기지 않겠지만요, 친구 하나 이런 것이죠. 하지만 문제는 수도 없는 이런 사회생활 속에서 매번 이런 실수를 하는 그 친구들에게 모두 절교를 선언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이 친구에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이 원인을 해결한다면 자신에게 더 이상 이 화도 쌓이지 않을 것이고요, 친구 역시 잃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 참 화나는 일 많죠. 이 일이 마음대로 안 돼서 화나기도 하고요, 사람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서 화가 나기도 하고요. 요즘은 이 코로나라는 국난이 여러분들에게 활동에 많은 제약을 주니까 직업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스트레스인 거 사실입니다. 그럼 이 쌓이는 화는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우선 이 화가 나는 그 원인을 찾는 것이 우선일 듯 합니다. 이 화가 나는 원인, 그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인 문제, 직업적인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 이것이 첫 번째일 거고요. 다음으로 행동적인 문제, 활동의 문제, 즉 욕구로 인해 생기는 스트레스, 이것이 두 번째일 것이고요. 또한 사람으로 인해 생기는 이 스트레스, 이것이 세 번째일 겁니다. 첫 번째 경우라면 거울을 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직업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도 어떤 대상이 있어야지만 하죠. 하지만 이 문제는 대상이 없습니다. 하늘에다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수는 없으니까요. 또 사회에다가 국가에다가 화를 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대상을 거울로 삼으시라는 거예요. 조용한 방에 거울을 하나 두시고요, 자신과 대화를 한번 나누어 보세요. 거울을 보고 마음속으로 대화를 나누셔도 되고요, 실제로 말을 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이렇게 하시다 보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시는 거 경험하실 겁니다. 이 화라는 것은요, 분명 나누어야지만 풀리게 되는 것인데요, 이 거울 속에 있는 나 자신과
이 화를 나누게 되니까요. 금세 피식 웃게 되고요. 이 화가 풀려나가는 거 경험하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 스트레스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는 거 경험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행동적인 문제나 활동적인 문제에서 생기는 스트레스입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출근을 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차 앞으로 어떤 신호도 없이 갑자기 무식하게 끼어드는 차가 있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대부분의 분들 욱하는 마음 생기실 겁니다. 뭐 저런 자식이 다 있어. 사고 날 뻔했네. 10원짜리 막 나오시겠죠. 물론 화내시는 거 당연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말입니다. 그 사람의 부모님이 지금 임종 직전이라서요. 급하게 가야 하는 그 상황이라면요. 또 그 사람의 부인이 지금 출산 직전이라서 급하게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그 상황이라면요. 지금 그 사람의 인생에 너무도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면요. 혹시 이해해 주실 수는 없을까요? 저도 간혹 이런 경험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 옆에 탄 집사람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저놈 저거 설사나는 모양이다. 저놈 저거 차 안에서 똥 싸면 냄새 정말 독할 건데. 이렇게 말하고 나면요. 웃음이 납니다. 그놈 똥 싼 상황 상상하면 웃기잖아요. 이렇게 풀어버리시라는 거죠. 이는 하나의 단순한 예이지만요. 실제로 사회적인 모든 이 화라는 것이 생기는 그것은요. 원칙이나 규범, 통념 등을 벗어난 그의 행동에 대한 분노이거나 나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분노가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요. 도끼라는 것이 있고요. 활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생겨나는 것이요. 이 도끼라는 건데요. 이 도끼를 치유하는 것은 활기가 생기도록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또한 이 활기가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웃음입니다. 피식 웃으셔도 되고요. 크게 웃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의외로 화가 가라앉는 경험 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즉 화입니다. 이 화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고 분노를 주기도 하며 배신감에 몸을 떨게도 만드는 최악의 스트레스라고 모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학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의 배신으로 인한 그 스트레스는 8톤 트럭을 정면으로 부딪혔을 때 받는 그 트라우마와 동일한 양의 고통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합니다. 우리 유명 연예인들 간혹 자살하는 경우 보죠. 너무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이렇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것,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무조건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상대의 나쁜 기운이 나에게 나누어지는 것이니까 그러한 거예요. 절대 그 사람의 그 나쁜 기운을 내가 나누어서는 안 되고요. 최고의 방법은 그 사람과 잠시 동안 안 보는 것입니다. 만약 집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자주 하는 이 부부싸움 이런 이야기겠죠. 무조건 그 자리를 떠나셔야만 합니다. 잠시 동안 집 주위를 배회하시던가요. 집 주변에 공원에 가서 잠시 동안 앉아 계세요. 그리고 돌아오시게 되면 그 화가 생긴 이유를 종이에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화가 났다면 내가 종이에 적어야 하는 것이고요. 만약 배우자가 화가 났다면 배우자가 종이에 그 화가 난 이유를 적으셔야만 합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 몇 줄 적지 못하실 것이지만요. 그래도 적으셨다면 반드시 상대에게 그것을 전달하셔야만 합니다. 이는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직장 동료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분이 풀리고 나서 말로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요. 자칫 다시 논쟁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니까 말보다는 종이로 전달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대부분의 경우 거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인간의 감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심한 고통 중에 하나가 이 우울감이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이 화를 다스리지 못함으로부터 생기는 그 병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화는 반드시 풀어내고 해소를 해야지 절대 쌓아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우리 학문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학문에서는 또 좋은 것은 즐겁게 나누어야 하고
나쁜 것은 현명하게 나누어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즐겁게 바라보는 긍정적인 마음이 최고의 수단일 것입니다. 늘 역지사지하는 마음, 상대의 입장을 늘 헤아려 주려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최고일 것이나, 인간이다 보니 늘 부족한 존재이다 보니 간혹 나도 모르게 이 화라는 거 생기는 거 당연합니다. 여러분들 이 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대로 그렇게 다스리시라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